운행해서 왔을 때 뒤쪽에 소리가 좀 났거든요. 가능성 높은 게 뭘까요? 스테빌라이징 한다고 해서 바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가볍게 우선 교체를 해보고 그래도 소리 나면 그때 교체해도 늦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 소리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하체 쪽에 공푸싱 소음이 좀 났었거든요. 겨울이라서. 뒤쪽에 줄어 났었는데 방지턱을 넘으면 꼬리고 소리가 안 납니다. 신기하네. 좀 더 세게 넣어볼게요.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매를 향하러 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패밀리카로 가족들이 사용할 차량이라고 첫 차량을 아마 구입하셨을 건데 그 차량을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아우디 A3라는 수입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보기에는 아반떼 크기에 뭐 별로 안 비싸 보이지만 그래도 4천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2.0 가솔린 차량이고요. 만듦새랑 뭐 실내 디자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우디가 만든 독일 3사 중에 빠질랑 말랑한 이 아우디가 준중형 세단으로 내놓은 차량입니다. 실제 운행해보시면 그 단단함과 엔진에서 나오는 파워풀함이 같은 동급의 준중형 차량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좋습니다. 근데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셨던 분들이 이렇게 중고차로 구입하기에 딱 좋은 차량이죠. 이 차량이 2018년식이 2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2만 킬로. 근데 가격이 1,7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자, 1,700만원에 아반떼 AD를 구입한다 또는 이번에 새로 나온 CN7을 구입한다 하면은 CN7인지 아우디인지 고민 좀 스러웠겠죠. 근데 실제 주행 성능만큼은 뭐 디자인이랑 실내 옵션 뭐 이런 거 다 빼고 아우디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차량 구매 대행이 들어왔고요. 이 2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우디 A3를 어떻게 점검할 거냐, 또 어떤 부분을 볼 거냐. 연식은 이제 6년에 7년째 넘어가는데 1년에 3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2만 킬로 이 새 차 같은 거를 굳이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점검해야 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이 다 좋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식이 좀 지난 차량들, 또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차량들은 배터리나 전기 소모품 관련 또 부싱 종류, 타이어, 고무기가 빠지거나 아니면 하체에 소리가 난다 이러면 거의 끝장 나거든요. 오늘 그거 점검하러 카센터 갈 겁니다. 수입 차량이라서 당연하게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 가서 하체 점검할 거고요. 시운전 해보면서 실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운행해서 왔을 때 뒤쪽에 소리가 좀 났거든요. 가능성 높은 게 뭘까요? 스테빌라이저인가요? 찌그덕찌그덕이면 보통 마운트 고무, 네. 마운트 고무. 마운트 고무가 네, 지금 많이 딱딱해지셨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덜커덕이면 포바일 가능성이 많은데. 스테빌라이저는 대부분 이제 차가 기울어질 때, 좌우 기울어질 때 네, 반대쪽으로 힘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네. 차가 회전하거나 이럴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대부분 스테빌라이저가 많고요. 스테빌라이저 니트나 이런 데는 고무 아직 탄력이 좋아요. 근데 마운트 고무가 가능성이 제일 크죠. 이쪽 경화는 네, 일단은 이게 뭐 고무 특성이 추워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추우면 추울수록 딱딱해지고 지금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라서 뭐 하실 건데 네. 말하자면 실리콘 그리스 그거를 좀 뿌리면 이게 고무를 다시 좀 물캉물캉하게 만들고요. 네네. 작업을 바로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고 주행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스며드는데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세요. 오늘 뿌린다 해가지고 바로 되는 뭐 WD 네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스며드는데 하루 정도 걸리시고 내일 이후로 조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띄운 김에 해보죠. 이게 효과를 못 봐도 어차피 이렇게 뿌리는 게 고무 수명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뭐 소리 난다고 해서 바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가볍게 우선 교체를 해보고 그래도 소리 나면 그때 교체해도 늦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 소리가 나면 네. 눈으로 보입니다. 갈라짐이 심하거나 그렇죠. 네, 뜯어짐이 심하고요. 지금처럼 날씨 춥고 이래서 나는 소리 경우에는 대부분 이거 뿌리면 해결돼요. 보통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소리 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렇기도 하시고 소리 나면 일단 두병국장에 가면 하나씩 다 갈아라 하시죠. 그렇죠. 그게 소리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간단한 조치부터 해보고 교체해도 안 늦으니까. 이 차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차량들은 네네. 이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소리는 다 잡히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름기가 있어요. 좀 남겠네요. 네, 기름기가 남아서 그렇죠?
그 성능장에서 잘못 보시면 이게 누유라고 보시더라고요. 뒤쪽이야 뭐 오일 나올 데가 없으니까. 뒤쪽에 뿌리면 앞쪽 뿌려야죠. 아, 그렇죠. 그럼요. 또 이왕 하는 거 다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운이죠, 진짜 운입니다. 1차도 같은 2만 킬로에 18일씩이라도 하체 부식 나고 고무 갈라져 있고 그런 차들도 있었거든요. 많죠. 네. 특히 부산에 뭐 제 특정 지역을 비하려는 건 아닌데 저기 영아일랜드 쪽 차들은 네네. 부식이 심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바닷바람 몇 네, 바닷바람 때문에. 네, 태풍 장난 아니죠. 영알랜드 영도죠. 이 차는 다행스럽게도 언더커버가 거의 없습니다. 네, 바로 볼 수 있네요. 자, 보시는 게 엔진 쪽이고 보증 기간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살짝 누유가 있어요. 맞네요. 네. 지금도 비쳐 있네요. 네, 그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오일이죠. 빛을 비추니까 그렇죠. 요거는 언더커버 안에 가습기 그 실링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볼펜 자체에 자체가 깨지거나 네.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실링 문제시고요. 요거는 실링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교체 타임이 됐으니까 구입하면은 오일펜 실링까지 같이. 이거는 하시는 게 나중을 대비해서는 빨리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요런 데는 이제 세월 있다 보니까 부식이 좀 있는데 네. 실리콘 이런 거 그대로 다 남아있고 보시는 부분 플랜트 케이스. 뭐 벨트는 새 거네요. 진짜 새 거네요. 히트하우스 쪽으로도 누수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 조인트 상태 뭐 완전 깨끗하시고 좋네요. 확실히 실내가 맞는 게 조인트 같은 고무도 아직 공기가 살아있어요. 네, 네. 살력이 부드럽고 탱글탱글하세요. 그렇죠. 블록 쪽으로도 지금 없고요. 엔진 네. 사이에도 지금 전혀 누유는 없으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뭐 흘러내렸다거나 그런 흔적은 없네요. 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뭐 주행거리가 없다 보니까 헤드는 거진 새 거에 가까우시고요. 그렇죠. 뭐 라지히트 상태도 완전 깨끗하시고 뒷면에서 볼 때는 뭐 새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월의 흔적이 많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정도는 네. 진짜 보관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6년, 7년 된 차인데 깔끔합니다. 뭐 전혀 손을 안 보셨다는 게 티가 나는 게 네. 요래 외부로 노출된 부분에는 지금 흙먼지나 이런 게 손은 닦으면 닦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맞죠. 네. 손이 안 탔네요. 손을. 네, 누가 뭐 이렇게 사고 나시거나 이랬던 차가 아니고 그렇죠. 굳이 손 볼 필요가 없으셨으니까 손 안 보셨겠죠. 그렇죠. 그쵸? 네네. 뭐 백화 이런 거는 아니면 어쩔 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고. 알루미늄 네. 부품이니까. 저희 내리죠, 이제. 딴 게 없습니다. 트레이드가 많이 남았죠? 이거는 완전 새 타이어예요. 최고죠. 작년 말에 이제 바꿔서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거 뭐 키로수가 작아서 트레드는 안 달았는데 네. 문제가 고무기가 좀 빠져서 탄력이 떨어진다. 네, 타이어 수명을 예전에는 5년보다 요즘은 6년 정도로 가요. 6년이 지나면 이제 고무기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갈라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타이어가 한 5년, 6년 지나면 문제가 고무기가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죠. 측면에 이렇게 갈라짐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갈라짐은 전혀 없어요. 오. 그래서 차를 일단 실내에다 보관을 하시면 햇빛을 안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 아. 출고 타이어가 지금 7년째인데 갈라짐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거는 타이어만 봐도 이 차는 주행거리 조작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그죠? 높죠. 요즘 주행거리 조작 아예 안 되죠. 하나요? 안 하죠. 혹시나. 냉각수 색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건 밑에 바닥에 침전물 네, 그거 보려고 열어봤고요. 네. 침전물 없이 깨끗한 상태시고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이 리무 탱크가 변색이 됐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어봐야지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워낙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뭐 따로 이제 볼 게 없네요. 그렇죠. 엔진이야 뭐 세월의 풍파를 바로 맞는 차량들이 아니시니까 깨끗하시고 가족들이 타신다길래 또 첫 패밀리카로 작은 차부터 시작하신다 하거든요. 차 괜찮네요, 다행히. 그렇죠. 원래 배터리는 수명을 3년은 봅니다. 네. 뭐 일반 배터리는 3년인데 수명이 90% 이상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앞으로 그래도 한 2년 가까이는 충분히 쓰실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겨울에 이 정도 상태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을 것 같고 엔진 오일은 바로 교환하시고 엔진 오일 처음 교환하실 때 실링 작업 같이 하셔서 그렇죠. 오일팬 실링 작업. 올림팬 나중에 저걸 계속 방치하시면 네. 엔진에도 안 좋지만 네. 이거 다 청소도 다 해야 되고 아. 네. 그래서 빨리 그렇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거 지금 네네. 굉장히 미세하게 셀 때 네네. 공장장님 진짜 뭐 하나 찾아내려고 그죠. 있는 건 다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아우디가 뽑기가 심한 차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죠. 이제 사실 벤츠처럼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아우디 네. 같은 경우는 좋은 차들은 정말 좋고요. 안 좋은 차들은 또 이건 좀 심한데 정말 잘못 뽑았다는 차들이 가끔씩 보여요. 아, 로팡 카바부터 해서 네. 밑에 줄줄줄이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네. 보는 거고.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장 코드가 여러 개 보였는데 대부분 전압 관련해서 방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실제 고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였던 거에서는 실제 고장내줄 만한 내용은 전혀 없고 전압 낮음이었고 아, 이게 배터리를 탈거나 안 한 상태에서 차를 계속 쌓아놔도 네. 감전류라고 전기가 자꾸 소모가 돼요. 그쵸. 네, 그때 일정 기준치 이상 전압에서 요구되면 네. 블랙박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만약에 꽂아놓는다면 계속 전압을 소모하잖아요. 제가 오면서 뺐어요. 네. 블랙박스. 지금 소거하니까 되는 다 내용이고 사라졌네요. 주행 하시고 네네. 뭐 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내용. 뭐, 배터리도 정상이었으니까 타는데 문제 없겠네요. 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체 쪽에 공푸싱 소음이 좀 났었거든요. 겨울이라서 뒤쪽에 줄을 놨었는데 방지턱을 넘으면 부싱 소음이 안 날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시간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뿌리고 소리가 안 납니다. 신기하네. 좀 더 세게 넣어볼게요. 오케이. 진행시켜. 영차. 너무 좋습니다. 자, 아우디 특유의 단단한 하체 질감하고 또 작지만 파워풀한 엔진이 잘 결합돼가지고 주행하는데 뭔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차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비슷한 금액에 비슷한 연식, 크기, 국산 차량이랑은 거의 비교도 안 될 만큼 차량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아우디 A3 차량 점검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매 대행을 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가족들이 타는 차 굉장히 적합합니다. 저는 이 차량을 구입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자,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었지만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또 실내에서 담배 냄새나 생활 스크래치가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자, 모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차를 타게 되면은 거의 새 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실내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마모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가격대를 탈만하기에도 양호합니다. 특히 아우디 치고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게 장점일 거고요. 주행거리가 작으신 분들은 작은 주행거리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더 단가 면에서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행거리가 많다 그러면 5년 타면은 벌써 20만 킬로 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행거리 관계없이 결국에는 나중에 차를 팔 때 차값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1년에 주행거리를 좀 작게 탄다 그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을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되팔 때 그래도 짧은 주행거리 차량이라서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주행거리 짧고 연식이 좀 긴 차량, 또 아우디 같은 경비 비용이 좀 걱정되는 차량들 중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때 최 부장에게 차량 점검을 맡겨주십시오. 오늘처럼 수입차면 수입차, 또 국산차면 국산차, 정비업체에 가서 하차도 점검하고요. 또 카센터 사장님하고 같이 차량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 차량이 과연 어떻게 굴러서 지금까지 운행했는지 그런 것도 추리해보면서 차량이 괜찮은지도 한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또 최 부장이 추천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서 추천드린 차량은 거의 믿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아우디 A3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신있게 패밀리 차량으로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짜 타보니까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승차감이나 아니면 단단한 이 아우디만의 감성이 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